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일단 컨디션은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데 요즘에 운동하고 나면 왜 이렇게 컨디션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운동을 쉬게 될 것 같은데 운동 매일 하고 싶은데 컨디션 때문에 쉬어야만 되나? 모르겠어요. 일단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편지래 독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이토리님의 책으로 시작할게요. 인생은 작은 결정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쵸. 대수롭지 않은 그 선택이 축적되어 결국 인생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저는 반드시 사랑이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사랑이 있는 쪽을 선택한다. 사랑이 있는 쪽을 선택한다. 사랑. 이것이 제 방식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적당히 하지 않고 하나하나 사랑에 따르다 보니 결국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반드시 사랑이 전달됩니다. 상식이든 상식에서 벗어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이 담겨있다면 누구에게나 대환영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은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품은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없을 텐데 라며 스스로 배우게 되고 터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괴로운 후에 간신히 사랑으로 사는 법, 마음을 가볍게 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생의 수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책 읽는 게 조금 힘든데 괜찮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으로 시작을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사랑, 항상 사랑을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어제 읽었던 책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어제 제가 다운받은 책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I think 이거 나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유튜브 영상 보다가 이 책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서재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저의 철학과 비슷하잖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생각이 맞는데 내일은 틀릴 수도 있다. 라는 거. 자, 목차를 한번 볼게요. 알아차리다. 가장 소중한 것 단 한 가지. 알아차리다. 가만히 있어도 불편한 삶. 과거로는 묵줄.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않는다. 순간의 지성. 아이고 목이 아프네. 컨디션이 안 좋아요.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아요. 운동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냥 오늘 너무
질은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 뭐야 루틴 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 내가 오직 아는, 내가 오직 아는 한 가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번 볼까요? 순간의 지성도 조금 궁금하긴 하고, 선택하지 않는 훈련, 선택하지 않는 훈련, 선택하지 않는 훈련? 모든 것은 너에게서 시작한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랑은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무척 어려운 주제입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든 자신을 향한 사랑이든 민감하긴 마찬가지예요. 민감한가? 우리 인간의 가장 취약한 점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취약한 점과 연결되어 있다.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사이토이토리님은 모든 것은 그냥 사랑으로 선택하면 되고 사랑으로 행하면 된다라고 사랑을 되게 강조하셨는데 요즘 민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꼽았습니다. 이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인 범천의 거주처를 뜻하는 브라우마위하라 라고도 불리는데, 이 마음가짐을 온전히 갖춘 사람은 비록 속세에 문다고 했어도 범천의 세계 머무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 마음가짐 안에서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뭔데요? 사랑이라는 건가요? 오케이. 여기 나옵니다. 거룩한 마음가짐 중 첫 번째는 자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인가? 두 번째는 연민, 오케이. 세 번째 희열, 열정. 네 번째는 기쁨, 오케이. 세 번째는 희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고난 능력으로. 희열이요? 난 희열을 자기의 열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해서 행복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여기는 공감적인 기쁨, 엠퍼다이렉 조이가 아닐까 합니다. 희열이?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지? 이 원본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어쨌든 네 번째는 뜻밖이지 않아요. 평안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자애가 지금 한문으로 뭐라고 했는데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연민, 타인을 조금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희열은 타인의 행복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적 능력. 근데 왜 이걸 희열이라고 했을까? 좀 번역이 조금 부드럽지가 않아요. 뜻밖에도 평온이다. 평온은 맞아요. 평온은 폭넓은 지혜를 담은 감정이다. 그치. 흔히 아르차림이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으로 부드럽고 총명하며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모든 일이 순리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다. 평온. 좋아요. 평온. 좋은데? 평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온이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일 때도 있었는데, 이때는 그냥 마음이 차분한 상태?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러죠? 격정적이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차분한 상태. 평온은 폭넓은 지혜를 담은 감정입니다. 폭넓은 지혜. 결국은 중용을 지킨다라는 거잖아요. 흔히 알아차림이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으로 부드럽고 총명하며 깨어있는 상태다. 부드럽고 총명하며 깨어있는 상태. 부드럽고 부드럽죠. 총명하며. 평온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좀 뭔가 어렴풋한 상태가 아니라 총명하며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모든 일이 순리대로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순리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쵸? 순리대로 됐다. 모든 일에는 요즘에 우리가 지금 계속 깨우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평온. 이 거룩한 마음가짐들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안식처들을 어떻게 기르고 넓힐 수 있을까요? 훈련하고 실현해야죠. 부처님은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너 자신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 죄송해요. 목이. 우리 자신에게 먼저 연민을 베풀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은 더더욱 부족하고 취약할 것입니다. 그쵸? 왜냐면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그 태도대로 타인을 대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기울이면 우리는 애정의 방향을 내부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간과하여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비판하고 가혹하게 대하며 연민의 대상임을 깨닫지 못한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쵸?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니까. 내 마음의 고통에 좀 더 공감하고 알람을 또 안 맞췄네. 내 마음의 고통에 좀 더 공감하고 세심하게 살핀다면 삶을 더욱 멋지게 가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범비로 고통에 맞서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유익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기분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나를 도울 방법이 있을까? 내가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럼요. 너무 많죠. 내가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내가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지금 약간 내가 지금 내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아프고 근육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운동을 이렇게 조금 쉬엄쉬엄 하면 내 효율성이 떨어져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내가 워밍업을 해야 되니까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럼요. 루틴을 가지는 거죠. 루틴. 그리고 머리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너무 쉽게 위선하고 상처받고 시기하고 붕괴하면 안 된다 라고 외치는 머릿속 생각들에 온통 주의를 아껴 마음속의 조용한 목소리를 너무 쉽게 놓쳐버립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식의 질책은 힘든 과정을 겪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 안 돼. 그 나쁜 것에 자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내가 독서를 하고 있잖아요. 독서를 계속 하고 있으면 다른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독서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온다, 집중이 안 된다, 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근데 내가 왜 내 효율성이 떨어졌지?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서를 하다 보면 내도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워밍업이 다 끝나고 이제 일을 할 것이고, 또 그러면서 책에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면 몰입의 상태로 빠질 테니까 엄청난 또 희열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보다는 고통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연민과 이해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런 생각에 맞설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생각을 믿지 않는 채 빛 한가운데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더 너그럽고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가혹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다른 사람도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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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들린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은데? 수행성 시절 저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주신 아단 수메도 스님은 제 아버지와 같은 해에 태어난 미국인이었습니다. 스님은 사랑, love 대신에 물효모, non-aversion 이런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I don't think so. 이렇게 aversion이라던가 이런 혐오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non이 붙어들더라도 쓰지 않는 게 좋아. 물혐오는 따뜻함에 솟구치는 말은 아니지만 좀 더 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다. 혐오에만 더 되는 거잖아요. 몰혐오라든가 불혐오 할 필요가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 자신과 타인을 싫어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수련해야죠. 훈련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를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는 탓에 자기에게 연민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런 감정적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까지 마법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면 영원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무언가를 하고 수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인간적인 온전과 너그러움을 허락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우며 성공해야 그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멋지고 아름답고 성공 안 해도 나 자신에게 인간적인 온전과 너그러움을 허락할 수 있어. 멋지다는 것도 주관적이고 아름답다는 것도 주관적이고 성공해야 한다는 것도 성공이라는 것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목이 너무 아파요. 어떡하죠?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그 자격을 내가 주는 순간 생기는 거죠.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속죄할까요? 속죄 안 해도 돼요.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안 한다. 그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니까. 손대는 모든 일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완벽은 없다. 우리가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는 할까요? 그럼요. 지금 이 순간. 아니 어차피 나로 살아갈 건데 이 몸으로 살아갈 건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내 말이 공격적이죠 지금. 맞아요. 지금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공격적이야. 공격적. 좀 부드럽게 얘기해 봅시다. 컨디션이 안 좋아도 책 읽다 보면은 집중하고 몰두하고 몰입의 순간에 가다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아이리님. 운동하러 가고 싶어요. 운동하면 또 몸이 아파서 그렇고. 어쨌든 책 읽어볼게요. 우리는 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때로는 그 사실을 주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중 대다수는 거의 언제나 이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늘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이거는 나의 통제 영역이 아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삶은 달라집니다. 그쵸? 최선을 다했으면 되었다 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예. 검정색으로 글자를 할까요? 흰색으로 할까요? 검정색으로 할게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나죠, 바로 자신. 그러니까요,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간과하고 있어요. 왜 나는 인간관계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저 사람과 인간관계에 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 뭐 많이 정말 일을 한다고 해도 5-6시간 같이 있는 관계고, 나는 24시간 주 7일 365일 평생 매일 같이 있는 관계잖아요. 진정으로 평생 이어진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으로 이루어진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또 털어볼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쵸?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꺼리낌 없이 보살핀다면 또 어떨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 전체가 반드시 좀 더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귀한 마음가짐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예. 자, 목차를 또 읽어볼게요. 재밌어요. 순간의 지성. 순간의 지성? 순간의 지성.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궁금하다, 그쵸? 한 가지는 확실하다? 떠날 때라는 이별도 있네요. 오케이. 한 가지는 확실하다. 뭐가 한 가지는 확실할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지금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거는, 지금 이 생각이 나는 맞는데 내일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크라테스님이 말씀하신 내가 오직 아는 한 가지는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뭘까요?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읽어보겠습니다. 영국 사원에서 지낸 경험이 나오고 있고요. 경찰을 만났고 슈퍼마켓 옆으로 갔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이런 경험이 있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한 커플이 다가왔고 스님이었고 아주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대요. 스님은 저를 멈춰 세우더니 한 가지를 되새겨 주었습니다. 나티코, 책무란 결국 현재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삶이 펼쳐지는데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삶이 펼쳐지는데 잘 대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만약에 일어났으면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린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났지? 바보 같아 아이린 왜 그래? 이렇게 하는 이런 반응을 다르게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좀 우리가 많이 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현하고 있는 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지금은 조금 나쁜 일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났을 때 와, 그 일이 진짜 하늘이 나를 보살펴 주셨구나 라는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자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미래 계획과 통제와 조직에 덜 신경쓰고 현재 그쵸. 어차피 미래와 과거는 통제 불가능력이에요.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거 이것만 지금 내가 통제 가능 영역이에요. 1분 후도 나의 통제 불가능력이에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겠죠.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으니까 루틴을 하고 있으니까 책을 읽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5시 35분인데 지금 이 순간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이것이 나의 통제 능력이다라는 거. 그래서 완전히 몰입을 빠졌을 때 기분을 하실 겁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도 책 읽으면서 계속 몰입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진짜 이렇게 지내면서 몰입에 빠지는 거 두 번 있잖아요. 몰입에 빠진 게 책에 몰입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 몰입에 빠지고 진짜 행복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기민하게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알아차림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순간에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은 닥치지도 않은 온갖 일에 대응할 방법을 궁리하면서 혹시나 잘못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미리 숙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순간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불안 아니면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다. 독서노트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갈지를 끊임없이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현재 충실히 대응합니다. 이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원하는 대로 내 미래를 통제하려고 한다. 그 순간 인생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예. 통제 나왔어. 통제. 내가 쓰는 단어 그대로 나왔어요.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당면한 상황을 의식하려면 불확실성에 직면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벅찬 일입니다. 인간은 본래 무엇이든 알고 싶어 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충동입니다. 앞날을 알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면서 행동 또한 경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살아가면서도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척합니다.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 계획과 예상에 집착하고 필사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삶을 미리 계획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래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겠다 라는 거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 계획이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이거예요 이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계획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목이 아파요. 목소리 괜찮아요. 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진짜 운동 갔다 오면 컨디션 좋나? 나 진짜 조금 화가 날라 그러네 갑자기 목이 아프니까. 운동 매일 하고 싶은데 운동도 못하는 컨디션 때문에. 그것도 지금 왠 줄 알아요? 쓸데없이 지금 책에 전혀 몰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Focus, Satan, focus, focus, focus. Immerse yourself to reading and try to reach and stay flow. Focus. 우리가 모두 지난 잉크 대신 흐릿한 연필로 일정표와 계획을 쓴다고 상상해 봅시다.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우리가 기록하거나 생각한 일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아요. 그 점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면 어떤 삶이 시작될까요? 영적 성장의 결정적인 도약은 불확실성의 직면의 용기를 내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무지를 편견으로 가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대로 앞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참아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현명해집니다. 삶의 뜻대로 휘두르려고 노력하는 건 끊임없이 흐르는 물살을 맨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변화는 자연의 속성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앞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삶을 뜻대로 휘두르려고 노력하는 건 끊임없이 흐르는 물살을 맨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변화는 자연의 속성이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컨디션이 좋지 않은가? 내 컨디션을 최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내 마음대로 지금 통제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지 어제를 한번 성찰해보고 어제 어떤 루틴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성찰해보는 거? 이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량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어제 최선을 다해서 잘 쉬었고 했으면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지? 목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약간 불안해요.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생활은 삶을 통제하려는 그 인간의 타고난 의지를 좌절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만지지도 못했고 언제 무엇을 먹을지 또 누구와 살고 어느 오두막에서 잘지 선택하지도 못했습니다. 승려가 되면 과거에는 당연한 권리였던 선택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수행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안겨줍니다. 삶이 불확실해질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앞날을 모를 때도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헛된 노력을 덜 기울이며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그 믿음과 미래에 덜 집착하고 삶이 실제로 벌어지는 유일한 장소인 지금 여기에 더 마음을 여기는 과정입니다. 헛된 노력을 덜 기울이기 위해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대단하다. 진짜 책을 읽을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라는 참. 어떻게 이런 글을 쓰실 수 있을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읽을 책이 너무 많아서 쇼펜하우어 책도 지금 있고 이 책도 있고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실은 누구나 인간의 삶에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잘 알 것입니다. 이승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점입니다. 나머지는 희망, 두려움, 가정, 소망, 예상, 의도 등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저도 모르게 꼭 쥐었던 주먹이 스르르 풀리고 펼친 손은 삶으로 가득 찰 것이다. 힘을 뺀다는 거? 주먹을 푼다는 거? 이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실은 힘을 뺐을 때, 자연스럽게 할 때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마법의 주문. 나도 마법의 주문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마법의 주문. 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밤을 새워가며 명상하는 철야 정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따금 불견도 배우고 절도 하지만 대부분 시간을 조용히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이날은 불교식 안식일과 같아서 모든 예불이 꽤 엄숙했습니다. 저는 늘 기대와 걱정으로 이날을 고대했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묵상에 몰두하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었기에 기대하고 밤새내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걱정했다. 네, 그래서 촛불이 켜지고 선당 시간에 신도로 가득 차고요.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었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전도 유명한 직장을 그만두었고 재산을 다 나누어줬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머나먼 땅으로 왔습니다. 순전히 태국의 숲속에서 수행하는 승려가 되려는 그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승려가야 할 그이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의 들은 몰입하는 수행을 저는 좀처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몰입하는 거.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문제로 시달리는 안타까운 영혼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온 승려 한 명 이 문제에 대해 저보다 더 절박하게 고민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예시가 나오고요. 예시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자께서 말씀하시는 마법의 주문은 뭔데요? 자, 오늘 밤에 오케이. 궁금해요. 저도 마법의 주문이 있거든요. 오늘 밤엔 여러분에게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케이. 자, 다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뒤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그 주문을 들려주는 스님 목소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솔직하게 고민하자면 이 주문은 제가 가장 필요할 때 퍼뜩 떠올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떠올리면 언제나 확실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더 겸손하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며 특정한 종교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항상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깨우침이 있는데 지금은 이 생각이 맞는데 내일은 틀릴 수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 생각이 맞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결국은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 이제 또 꼬맹이 예시가 나와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예시는 넘기고, 저도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져야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의 본능처럼, 그치, 옳고 그름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거칠 권리가 있어요.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 못해 라는 생각이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다. 좋다. 좋아.
너무 좋아요. 나 책을 읽을 때 왜 그 어른들이 술 마실 때 내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소리긴 한데 내가 깨우쳤다라는 소리거든요. 이런 소리가 날까요?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되게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직감을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직감을 현실이라고 믿는다. 맞아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뭔가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다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맞아요. 어떤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맞아요. 이 무의식적인 직감,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그날 루틴을 하다 보면 엄청난 효율성과 생산성을 발휘하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의식적인 직감,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직감을 믿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참, 그래서 항상 중요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걸핏하면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획한 방식으로 마땅히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관념과 의지대로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극히 무지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지혜가 싹 튼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진짜. 어떻게 이런 걸 글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지? 진짜 여운이 남네요. 너무 좋았어. 오늘 간단하게 속선을 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막연한 관념과 의지대로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가 극히 무지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지혜가 싹 튼다. 무지하다.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이거는 술 먹보다 쓴 손 내는 거 아닌가? 어쨌든 또 그림이 나왔어요. 갤러리에 안 가도 책에 이렇게 틈틈이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면 참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둥근 달을 명상하다고요? 토마스 산체스 그림인데,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어, 나는 다 알지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너무 좋네요. 책이 진짜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않는다. 지금 약간 힘들거든요, 책을 읽는 게. 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않는다. 명산 수련 과정. 나흘 만에 도명 시들이 사원에서 나왔다고 하세요.
그래서 나무 판때기에 누워 자는 게 참을만 했는데 여러 가지 힘든 그 수행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원에. 그래서 그 와중에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긴 했습니다. 더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저 자신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앞으로 일단 나 자신이 좀 더 견디기 쉬운 사람이 되는 거야. 내 본 모습을 좀 더 편하게 대하는 사람, 내 생각이 지배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말이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감은 있었습니다. 더는 제 인생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내부와 외부 상황에 전적으로 달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슬픔이나 불안감이나 외로움이 밀려들 때 호흡에 집중하면 좋다는 사실을 체득했습니다. 제 의식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온갖 생각을 아무 의심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쵸? 결국 저는 사녀가침을 마치고 사원을 나왔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거 마시고 한참 푹 자도록 해요. 당신은 이걸 하려고 먼 길을 왔어요. 어쩜 내일 아침에는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매번 바뀌었습니다. 부처님이 왜 인생의 무서움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힘든 시절조차 영원히 지속되진 않으니까요. 그것이 부처님이 두 번째 준 선물입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와서도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뿌려진 관심을 걷어들이고 선택한 곳으로 주의를 쏠리는 것, 진정한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뿐입니다. 떠오르는 그 생각을 다 믿지는 말라. 살면서 이보다 더 도움이 될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타고난 초능력을 간과한 채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의심을 품으며 조금은 거리를 두거나 우습게 삼아 가볍게 접근한다면 자기답게 살아가기가 무한히 쉬워지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떨쳐내야 돼요. 무작위로 내 뇌를 치고 들어오는 이 생각들을 떨쳐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집중하는 것, 그것에 계속 집중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곧 자기 내면에 참된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며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쵸. 나 자신. 떠오르는 생각을 거르지 못하고 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되어 수시로 상처받습니다.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제 상처에 신경 쓰느라 지혜로운 선택도 내리지 못하게 된다. 자기 생각을 모두 믿어버린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암울한 순간에 바닥이 없는 심연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를 죽음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는 삶에서 존엄은 어디 있을까요? 자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은 대부분 의도치 않게 생깁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간에 거의 길러진 방식, 그동안 경험한 것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타고난 것들, 우리가 속한 문화와 환경, 그리고 인생 여정에서 마주치는 메시지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생각 또한 그 산물일 뿐입니다. 맞아요. 생각, 무의식이죠, 무의식.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어떤 형성을 취할지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어떤 생각을 더 오래 품고 고취할 수 있고 어떤 생각에는 최대한 작은 공간만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믿을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좋다. 떨쳐내야 돼요. 독서하는 순간 내가 몰입을 한다면, 그동안 제가 처음에는 이 책 독서를 할 때
몰입을 못했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막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했잖아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책에 많이 공감하고 깨우치고 그렇게 됨으로써 더 집중하게 되고 내가 더 몰두할 수 있고 그리고 몰입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엄청나게 행복해하는 다이돌핀 스파이크도 일으키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올 상황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도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고 내 머리를 친다라고 하면 그냥 떨쳐내야 돼. 그 생각할 필요 없는데 이래? 그 쓸데없는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말로써 떨쳐내 버리는 거죠. 됐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독서노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자책은 이렇게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종이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어제도 독서노트를 좀 할 게 많겠네요. 이렇게 많이 했어요? 독서노트가 오늘도? 와우. 아니, 책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사실은. 나중에는 없다.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이제 이걸 인스타그램에 저장해놨던 걸 올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해야겠다. 이렇게, 나중에 해야겠다 하면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 올리고 있고요. 이렇게 공유하고, 나중에 인스타그램 데스크탑에서 정리를 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깨우친 바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외로 지금 독서할 노트할 게 많네요. 좀 오늘은 글을 많이 써도 될 것 같아요. 목의 컨디션이 안 좋고 이것도 지금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참 수련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책에서 금방 깨우치고 다이돌핀도 분비를 했지만 내 컨디션이 목이 왜 이럴까. 어쨌든 이렇게 막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인스타그램을 올리고 책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루틴 차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님 1차적으로 컨디션도 안 좋고 목도 아픈데 독서노트 한다고 수고했어요.